보시고. 자,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다른 일반 여타 명리학 교재와는 다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우선 이 책에는 처음 1단락부터 시작하시면 음양과 오행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음양이라는 개념으로 이 책을 바라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오행이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막연히 알고 있는 오행이라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이 교재를 접근하시다 보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기준의 상식들은 깨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음양과 오행에 대해서는 막연히 뭐 길면 양이고 짧으면 음이고 뭐 그런 식의 음양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그런 개념과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고 오행이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뭐 나무가 어떻고 물이 어떻고 뭐 흙이 어떻고 그다음 도끼가 어떻고 뭐 도끼가 뭐 나무를 꺾어버리고 그 나무가 흙을 뭐 뚫고 들어가고 흙이 물을 막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내용들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의 명리학의 가치에 대해서 보시면 이 책의 내용은 처음에 명리학의 가치라는 측면으로 해서 명리학이 가지는 목적, 명리학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리학이 가지는 효용적 가치는 무엇이냐 그 설명하면서 명리학의 전반적인 흐름도 이게 명리학의 분류라고 해서 연화적편 명리운동, 적천서, 천리, 잡편인전, 잡편이 그 심의식 중에 쓴 잡편전과 서라브 선생의 잡편인전, 편주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첩경, 그 다음에 명리요강이라든지 공통보감이라든지 대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명리학의 어떤 큰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분류를 보면 회화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분류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의 분류인 것 같습니다. 명리학 분류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이것도 독특한 분류 방식인데 기와 지리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를 제일 다 하고 나시거든.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이것들을 보신다면 사주명리학 교재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재들이 차지하고 있는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대명리학부터 현대명리학까지 실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고 한 그런 내용들 다 담았고 순수하게 팩트 체크만 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것들입니다. 1963년한 백은관 선생의 사도 정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대에 나왔던 약 신기에 이르기까지 제가 전부 다 준비했는데 이 내용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수록된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도서관이라든지 각종 문헌을 전부 확인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치도 거짓이 없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아울러 서두에 발표드립니다. 보시고 쭉 보시면 공통보감 뭐 사도 첩경 관련 얘기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명리학에서는 사도 첩경과 사도 명리 요강을 빼고서는 명리학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첩경과 관련된 뭐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명리 요강 관련 이야기, 사주 교재의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시고 작품기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1990년에 이미 작품기 국내에 들어왔다는 것도 아울러 공개를 하면서 사주를 볼 적에 사주를 어떻게 보느냐, 사주 보는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도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서 본론 음양과 오행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이라는 측면은 여러분들 편에서 알고 계시는 그런 음양이라는 개념과 좀 다르게 음양의 본질적인 측면,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과 명리에서 말하는 음양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주역에서 말하는 음양이 명리에서 오행과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에 대한 명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주역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음양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독일 선서에서 바라보는 음양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기 때문에 쭉 보신다면 이 내용이 명리학적 이론에서 음양으로 어떻게 규결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그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쭉 보시고 쭉 보시면 나열되어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뭐 지금 태풍이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비가 내리고, 빗물이 뭐 임수가 개수가 될 것이고, 나무가 자라니까 나무가 또 내려가고, 어쩌고, 물이 흘러가고, 흙으로 막아지고, 토국수가 되고, 또 물은 또 쇠가 금생수에도 물이 또 부풀어지고, 어쩌고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오행이라는 것은, 행위학적인 음양인 것이지, 오행의 개념인 것이지. 원래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 그런 수포의 개념이 아니고 오행이라는 것은 오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잔치인데
자, 오성이라서 목성, 화성, 토성, 금수, 수성으로 이루어진 하늘의 다섯 가지 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행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교재가 다른 교재와 다르게 오행과 관련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 썼다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늘에 그리면 그림 그려놨는데 저렇게 말하는 것이 본래 음양과 오행에 대한 원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측면에서 음양과 오행에 관련 설명을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타 다른 측에서 볼 수 있는 음양이나 오행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본질적인 기초가 이렇게 따듬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음양과 오행을 설명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의 명리학은 천문을 떠나서 명리학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토성이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에 북쪽에 수성과 동쪽에 목성, 남쪽에 화성, 서쪽에 금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태양과 달 사이에서 목화토금수가 관찰되는 모습을 가지고 이분화적으로 설명한 것이 십간, 가벌문진무진이라고 이렇게 아울러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파도와 낙서를 통해서 그림이 이루어진 방식.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달의 모습, 초승달, 금음달, 보름달 해서 하얀 달 나타나고 저기 금음달 보이잖아요, 그죠? 이 별들이 모습 변화되는 과정들이 십간이 분화되는 과정들을 저렇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오행에 관한 모습이 뭐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오행이 뭐냐면 오성과 오기 다섯 가지 별들에서 그 기운이 반짝반짝 나는 오기의 기운이 어우러진 것을 우리가 오행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목성, 화성, 토성, 금수, 수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인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명리학 가르치시는 분들도 이렇게 설명하셔야지 어설프게 나무가 어떻고 불이 어떻고 뭐 흘러가는 물이 어떻고 흙이 물을 가로막니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오행에 대한 개념은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래서 천간이라는 것은 오성이 가불근육의 오성이 십간으로 분류해서 여기까지 정성을 나타내는데 저 별들이 자시 어떻고 축시 어떻고 인시 어떻고 묘시 어떻고 등등 하듯이 자방이 나타나는 목성의 모습, 축방이 보이는 목성의 모습, 화방이 보이는 목성의 모습, 뭐 저렇게 뭐 진방이 보이는 목성의 모습, 뭐 신방이 보이는 목성의 모습, 그다음에 유방이 보이는 목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행적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명리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림이 지금 계속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동양의 철학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행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가불변경 무기경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저기서 인간이 관찰하는 모습에서 나는 그 인간이 그 인식론에서 나눠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인 것이 저기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저기서는 편의상 나눠진 식간의 모습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이 굉장히 보이는 모습이 나타낸 것이고요. 저 토성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핏 보시면 저 가운데 보시면 또 오행이라는 것은 목과 토금수로 다섯 가지 별들 모양처럼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오행의 상승이라는 것은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 음양적 오행이라는 것은 음양적인 오행은 토가 가운데 있고 목화 토금수가 저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음양적 측면에서 목화 토금수라는 토금수와 오행에서 말하는 목화 토금수 개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목화 토금수와 음양의 목화 토금수는 분명히 다르게 설명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별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도의 잘못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수생과 목생과 화생, 수생, 토가 가운데 들어가면서 지금 화에서 토로 화살표가 들어가 있지, 그죠? 토에서 다시 그 금으로 뻗어 나오는 금화 교육도 저 이야기 하긴 하는데, 자, 저렇게 말하는 저 그림 표시는 사실은 조금 오류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런 것들은 이번에 이걸 읽어보시면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명리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전부 다 명리학은 화토동공이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명리학 교재를 보시면 화토동, 수토동 뭐 전부 다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토동공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번 야단법석 시리즈에서는 화토동과 수토동공 모조리 다 공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토동공, 수토동공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화토동, 수토동공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공개했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수토동공과 관련 이야기도 제가 제법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 5성에서 5기가 나오고 5기에서 5행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는 저 5행이라는 것은 사실 10간 가불변경 무기경신이 나눠지겠지, 그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 그 이전은 5기의 모습 목화 토금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전의 모습은 5성이라는 목화 토금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자연 만물에 이렇게 비치듯 내려오는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행에 대한 개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오행의 개념은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야 됩니다. 오성과 오기와 오행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식관, 가벌병이, 무기경심이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식관이라고 하는 가벌병이, 무기경심인계는 12지나 자축인묘 진사병 신유술래 12지에서 그 좌표가 어디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식관의 설명이 다르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갑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0갑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60갑자, 60갑자에 머물러 있으면 사고가 경직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60갑자가 아니라 120갑자의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은 일반적 육신 표시를 어떻게 한다? 뭐 흔히 뭐 일반 명리책에 나와 있는 육신의 개념하고 좀 다르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원리도 다르게 설명했으니까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으시고요. 보세요. 자,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적재도 천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오성에서 나온 오기에서 십간으로 나오면서 십간에 다시 자연 마무리에 이렇게 경무치지하면서 이렇게 행위 화학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가백이 주지는 의미와 이렇게 분리되는 의미까지 병정 무기경신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제각각 이신 영향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육식 표시의 원리 나와 있겠죠, 그죠? 표시 원리가 나와 있고요. 형, 충, 파 네, 이렇게 이 개념들 여러분들 이 개념들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윤중파의 개념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삼합의 개념 나와 있고요. 쭉쭉 기본적인 설명, 그러니까 원리를 자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역학을 가르치는 분이거나 역학을 배우시는 분들은 원리를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 중심을 많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해 주신 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학 공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역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도 보신다면 제자들에게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학 가르치는 분들은 이 교재를 가지고 교재를 쓰세요. 이걸 가지고 교재를 쓰시면서 제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여러분들 리드를 하신다면 좋은 강의 내용이 될 것이고, 하시다가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자연의 소리 그 카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리겠습니다.